입니다. 이영돈 PD가 현직 선관위 직원 김모 씨를 인터뷰했는데 현직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전산 입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표가 끝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이후 공고를 하고 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으로 투개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오픈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을 열어줘서 사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기가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자신의 PC로는 열리지 않게 돼 있어서 어떻게 수정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지만 수정한 것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올공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투표록과 투개표 시스템의 숫자를 맞추려고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이런 일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투표날 시간별로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데 6시 마감이 됐을 때 실제 투표록에 있는 투표자 수와 입력한 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투표 관리인이 오후 5시에 입력을 할 때 너무 많이 입력을 했고 6시까지 투표를 했지만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문제가 돼야 하는데 나중에 그 숫자가 다시 다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무관이 선관위 담당 과장인지 계장인지와 통화를 하면서 그쪽에서 불러주는 숫자대로 입력해서 6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조작들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산 자료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 일들이 사후에만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벌어졌을까요? 투표 용지가 사무실 캐비넷에서 뭉터기로 나왔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투표 용지는 선거 하루 전날 인쇄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 관리인한테 밀봉된 상태로 배달되고 투표관리관은 그걸 받으면서 몇 장인지 세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평소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캐비넷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 용지를 꺼내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개장부터 시작해서 주무관들이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그 투표 용지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자기들끼리 마치 직원들이 들으라고 하는 듯이 이거 진짜 투표 용지 맞아? 아닙니다. 이거 가짜 투표 용지입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상자에 집어넣고 테이핑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테이핑한 상자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다른 데서 가져오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가져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표 용지 부족은 사실상 투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우파가 강세인 지역만 투표 용지를 50% 인쇄하기로 의결을 하고 특별히 사전투표가 더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50%는 했다라고 하지만 사무실에 투표 용지가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의아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신분증 위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선거를 정말로 했는지 정확하게 명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분증 위조가 너무나 쉽고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여권 등 공식적인 신분증뿐만 아니라 학생증과 공공기관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심지어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사진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사단법인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에 사진만 바꿔 끼우면 투표가 가능하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지문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름만 정자로 쓰면 투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를 한 후에 그런 가짜 신분증으로 돌아다니면서 관외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할 때 선관위가 매 시간 발표하는 사전투표 숫자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수는 차이가 났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선관위가 4만 명이 투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3만 명밖에 안 됐을 경우 나머지 1만 명은
특정 정당의 표로 둔갑해서 나중에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중립선거 관련해서도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직원 개개인의 성향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업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느 공무원보다도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제가 경험한 분들은 확실하게 정치적인 성향은 분명했다. 회식 자리에서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너무 잘한다. 민주당이 일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일상 중에도 무슨 일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 극우여서 그래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관위 분위기가 한쪽으로 민주당이나 좌파 쪽으로 완전히 경도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동화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굉장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도 민주당 쪽에서 대하는 태도와 그 외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수시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등록 서류 같은 것은 재산이나 전과 등을 비롯해서 양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오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국민의힘 후보가 오면 일부는 가르쳐주고 일부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탕을 먹인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후보는 차별당하는 것도 모르고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문제 역시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망과 일반 인터넷망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사전투표 당일 통신장비 장애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선관위 인터넷과 선거망에 접속하여 투표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외부 해킹 위협에 선거 시스템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김 씨는 사전투표는 너무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